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간밤 미증시의 흐름, 어제와 정반대였습니다. 어제는 미증시가 급등을 했고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예, 간밤에는 정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내용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이 시장의 하락의 빌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파월 의장 등판 일정에 미리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2 포럼 토론에 참석해서 연속 금리 인상 배제 안 하고 있다 등등 매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반복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전달해 드린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중국의 첨단 반도체 칩 수출 제한 규제 소식입니다. 이게 곧 상무부에서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지난 10월 수출 제한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고 세부 내용들이 이번에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사양의 칩 A100이나 H100 수출 차단이 됐지만 그거보다 사양이 낮은 A800이라는 걸 중국 향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반응 체크해 드릴 거고요. 참고해 보시라고 중국의 매출 의존도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퀄컴이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순인데요. 여기에서 거의 반도체 통신 장비, 메모리 포함입니다. 그런데 주가 반응은 퀄컴이 가장 크게 밀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첨단 반도체 쪽을 규제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추세적인 흐름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이 비중 높은 기업들의 낙폭이 크기는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방에 대한 빌미 두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흐름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이슈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기말 리밸런싱 배제할 수 없는데요. 주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내가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영업일 뒤에 그 금액이 통장에 찍힙니다. 모든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는 D-2 영업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일 D-2일인 28일인 현지 시간 미국은 반기말 리밸런싱, 반기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기관들은 그 리밸런싱을 그때그때 이제 하죠. 그래서 오른 주식을 팔고 빠진 채권은 매수하는 움직임이 간밤 나타났습니다. 국제금리 움직임 보시면 2년물 좀 빠졌죠. 사실은 파월 의장 매파 발언이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며 반대로 이 금리가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월가의 중론입니다. 종목별 흐름들 보겠습니다. 애플의 위험 대단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종가 수준은 그 아래에서 마치긴 했지만 전 세계 시총 1위의 위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기업이죠. 시총이 그만큼 크다는 건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우상향 곡선을 역사적으로 계속 그려갔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넷플릭스 3% 간밤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진 않는데 미국에서만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아이디 하나로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걸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가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하면서 오펜하이머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 넷플릭스 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특징적인 섹터 분위기 보면 여행, 항공 테마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간밤 크루즈 쪽이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여지 그 힘은 어제에 이어서 델타 항공에 있었습니다. 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이고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었고 간밤 1.4% 추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CEO가 2분기에 최대 분기 실적 전망된다고 코멘트하기도 했고 이날 추가된 내용은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으로 델타 항공을 선정했다라는 게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우리나라 성수기 일정들 정리해봤는데요. 대학교 지금 시험 끝났다고 하죠. 이제
여름 방학 시작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9월에는 추석 연휴까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항공주들 어제 일단 LCC 위주로 움직였는데 LCC와 면세 그리고 다른 소비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항공 모빌리티 테마로 보면 UA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6월 중순부터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계속 좀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13일에 AAM이라는 점 이제 파리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드렸죠. 내년 데뷔 예정인데요. AAM이라는 게 조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도심 항공과 지역 간 연결하는 뭐 UAM, RAM 이 합성어인데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도 상용화가 돼서 탈 수 있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파리 에어쇼 4년 만에 열렸을 때 참석했던 기업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 AM주 테마주로 본다면 배세를 중심으로 수급의 쏠림은 그 당시에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간밤 그 항공 모빌리티 미국의 대장주라고 하면 조비거든요. 조비에 한 가지 모멘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에어택시 시범 운행 특별 허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곧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인데 드론 택시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일컬어졌었죠. 사실 이제 드론보다는 항공기 기체에 가깝기 때문에 나르는 택시 혹은 나르는 전기차라고 일컬어지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시세 분출이 있었고 조비는 거의 최근 들어서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려가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 국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차의 반등도 있긴 있었습니다. 테슬라 장중에 4%까지 올라갔다가 후반에 다시 좀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면서 2.4% 상승인데 어쨌든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들려온 이슈는 중립에 더 가까운 이슈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제 반발 매수세에 더 힘을 줄 만한 모멘텀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 비아디의 점유율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증하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보다 찍히는 숫자는 더 괜찮을 것이라고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 중국 판매량이 그 전분기보다 1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 반등을 했고요. 포드도 올랐는데 잘못 나와 있는데 포드 상승, GM, 리오토 동반 상승세 시연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집니다. 두 가지인데 은행과 반도체입니다. 은행, 대형은행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그 예전에 은행 쇼크, 금융 쇼크 한번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깜짝 놀라서 연준이 주기적으로 23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그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정해서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40% 폭락하고 실업률 한 10% 진입하고 등등을 좀 가정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를 테스트했을 때 모두 통과됐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 연준 부의장은 은행 시스템 여전히 강력한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지금 정규장에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던 대형 은행사들도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그 지역 은행들도 모두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단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반도체 이슈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이슈로 인해서 정규장에서 엔비디아, 인텔 모두 1% 넘게 빠졌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힘인데요. 정규장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해야겠네요. 정규장에서도 마이크론 0.4% 소폭의 상승이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한 3%가량의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중국 칩 규제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태풍인 줄 알았는데 잔잔한 바람에 그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CFO가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처 잘 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단순한 이 흐름이 아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축소 해석을 하고 그 성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같이 내고 있고요. 다만 UBS에서는 뭐 테마주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규제 역풍을 고려했을 때 10에서 한 15%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간밤 AI 테마주들은 오른 종목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걸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보셔야겠죠. 마이크론 실적 장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아주 잘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인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한 5개 분기의 흐름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인데요. 흐름 보시면 딱 이때가 바닥,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성장으로 최악의 국면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가의 논리가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잘못 기입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분기에 바닥 찍고 2분기 손실폭 축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AI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매출이나 이익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는 감산이죠. 특히 D램 쪽에서 감산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바닥을 훨씬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4년까지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웨이퍼 투입 축소 규모도 점차적으로 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0%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적 감산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4분기 가이던스도 적정 수준으로 시장이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한 부분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IR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코멘트들 달아봤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EUV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 대만에서 생산 예정이고 일본에도 도입 예정이라는 코멘트. 그래서 국내 관련해서 EUV 테마주 오늘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좀 약하긴 했는데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결제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이었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기관의 리밸런싱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연속성 가능성보다 기관의 변화의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외국인 포트 구성도 이번에 또 변화되는지 여부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제일 2거래일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결제가 맞춰졌어야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AI 칩 제재와 2차 전지 약세 흐름으로 지수가 흔들렸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음식료주의 하락으로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면 철강, 화학, 조석, 건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AI 칩 제재 미국 쪽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올랐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편성이 돼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크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분석 많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가운데 LG화학의 낙폭이 컸는데 공장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수급의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 연속 대규모 선물 매도가 어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매도의 움직임 또 선물 시장의 정상화 과정 찾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상승 특징주인데 시간상 이것만 보겠습니다. 결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모처럼 만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애플페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시간 외 특징주, IT센, 콤텍 시스템, 예, 두 개가 이제 지분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같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STO라는 토큰 증권 발행 사업 MOU 체결 소식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주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수주 내용은 아니고 MOU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PI 첨단 소재 매각 이슈. 예전에 한번 추진을 했다가 무산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부각이 되면서 9% 가량의 상승권 시간외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의료 AI 반발 매수 추가 상승이 어제 또 있었고요. 단기 과열 종목은 하락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내화는 이름 때문에 조선주인가 하실 수 있는데 조선주는 아니고 내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자, 상장날 따따상의 주인공이 드디어 이제 나올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오늘 그 CQ센이라는 기업 코스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 보안 관련 기업입니다. 금융기관 중심으로 생체 인증이나 전자서명 플랫폼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매출 신장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공모가가 3,000원입니다. 최대 주주가 콤텍 시스템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이게 이번 주부터 사실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때 처음 오르게 된 기업이 CQ센입니다. 기존보다 이 상단이 200%에서 400%까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37%까지 그날 밀릴 수 있는데 이번에 확대되면서 40%까지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훨씬 더 룸이 좀 열려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